안녕하세요. 오늘 팝콘 뉴스 인터뷰 시간에는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 등 대기업의 진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대리기사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노동자들의 지금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그 카카오 모빌리티 문제도 있지만 지금 40여 년간 지금 이어오고 있는 대리 업계에 지금 개선해야 할 과정과 그다음에 선결 과제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이 있나요? 예. 그 대리운전 시장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으로 온갖 부조리와 불합리가 판치는 그런 시장으로 돼 있어요. 이미 그 대리운전이 서비스가 실시된 지도 한 몇십 년이 되면서 상당히 그 커다란 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우리 기자님께서도 가끔 이용하시나 모르지만 생활에 밀착한 아주 그 생활 밀착 서비스로 정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1년이면 한 4조, 3조니 4조에 이를 만큼의 사실 시장이 커져 있고, 이 종사자만도 벌써 20만 명이 넘잖아요. 밤이면 밤마다 수십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 대리기사들이 움켜쥔 핸들에 의존해서 집에 가고 이동하는 이런 게 바로 현실인데, 반면에 이 커다란 시장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장의 체계를 이끌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어요. 이런 무법 상태 속에서 벌어지는 업자들의 일방적인 행포가 결국 종사하는 대리기사들의 처우를 갈수록 더 악화시키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나면서 매일 밤이면 대리기사와 승객 간에, 그리고 승객과 콜센터 간에, 그리고 대리기사와 업체 간에 분기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죠. 저희들이 이걸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고율의 수수료죠. 이게 단순한 사실 중개 서비스인데, 콜센터가 콜을 연결시켜주는 수수료를 20%를 받고 있고, 지방에 가면 이게 25%, 30%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될 만큼 더 커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사들을 터무니없이 많이 모아가지고는 기사들한테서 대리보험료를 착복을 하고, 요즘 뭐 관리비다, 출근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부당이득을 강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업자들은 배차 제한이다 해가지고 아예 일거리를 차단시켜버리는 이런 행포를 저지르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리기사들이 어떤 식으로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서로 간에 사실 상호 간에 중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먼저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사실은 서로 간 얽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인 과제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매일매일 현실적으로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뭐 근본적으로는 이 시장을 공정하고도 체계적으로 규제할 수가 있는 공정한 대리운전 업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즉 제도화가 돼야 돼서 그 속에서 무한정의 경쟁과 무한정의 수탈이 제거되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과 풍토가 조성되도록 만드는 게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미 지난 19대 국회도 그렇고 이번 20대 국회에도 그 더불어민주당의 원영 의원을 통해서 대리운전법을 입법 발의가 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 저희들이 발표할 때는 아닙니다만 다른 정당과 국회의원께도 부탁을 드려서 대리운전법이 입법 발의되도록 저희들도 지금 막바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반면에 매일 밤이면 수많은 대리기사들이 매일매일에 생활이 지치고 업자들의 행포에 시달리면서 눈물겹게 지내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당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표준요금제라든가 표준약관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시장에서 서로 간에 최소한도로 합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과 제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런데 기여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금융감독원, 그리고 대리운전 시장을 일정하게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같은 정책 당국이 이런 부분에 앞장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과제가 있죠. 그 표준 약관이나 이런 매뉴얼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그 결국 법과 제도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담당 공무원이나 국가정책기관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국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책임과 권한을 방기하고 있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그 표준 요금제라도 만들기 위해서 업체들과 서로 타협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이것을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업자들이 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행포를 저지르지만 또한 업체들도 요금제가 체계화되지 않음으로써 자기들 간에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업체와 대리기사 간에 서로 간에 그 일정하게 타협할 수 있는 고리가 사실은 표준요금제예요. 그래서 이 업체들도 사실은 저희 전국대리기사협회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표준요금제를 만드는 데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표준요금제라도 만들어 주십사 저희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건 업계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현실의 잘못된 현실을 좀 더 고쳐보겠다는 눈물나는 노력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도 저희들한테 처벌을 강요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대리운전법이 없는 상태 속에서 요금제를 표준요금제를 만드는 것은 뭐 담합이다. 이런 담합에 죄로 걸린다고 저희들한테 오히려 겁박을 하고 있는 참 이런 비현실적인 현실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기사들의 단결된 힘도 작고 그리고 시장의 특성상 기사들의 단결과 협력이 이루어지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일 풍토가 되는 게 이 시장이에요. 저희들의 그 부족한 노력의 부족함도 있지만 또한 이거는 법과 제도 이전에 이 시장을 규율을 하고 있는 정책 당국이 설령 법이 없으면 행정 조치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장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착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해 또 국정감사 때도 그 아마 매스컴에서 보도됐는데 그 정부가 대리업계 고충이나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쌓여가고 있는 거를 지금 인식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바라는 점이나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산업이든지 산업이 정착하려면 최소한의 법과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대리운전 시장에 대한 법과 제도를 이루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게 저희들은 정말 가슴 아픈데 먼저 그 이미 국회에서는 대리운전법에 대한 입법안이 차고 넘쳐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대리운전 시장이 이제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 일정한 공감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9대 국회 때도 저희들이 그 원혜영 의원, 문병호 의원께 부탁을 드려서 대리운전법을 입법발의가 될 수 있었고 이번 20대 국회 때도 20대 국회 회기 초기에서부터 이미 원혜영 의원께서 먼저 스스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리운전법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앞장서서 대리운전법이 이미 국회에 그럴듯한 법이 입법 발의도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처리가 안 되고 있는가? 국회도 국회지만 대리운전 시장을 규율하고 있다고 하는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2005년도부터 국토교통부는 소위 시장의 자율적인 운영이다라는 취지로 대리운전 시장의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을 반대를 하고 그냥 시장에 방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이유가 뭔가 보면 참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대리기사라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취약계층들인데 대리운전 시장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일정한 규율을 해버리고 시장 장벽을 만들어버리면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것도 먹고 살지 못하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대리운전 시장이 단순히 우리 사회에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의 최후의 피난처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라에서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사회복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고통 겪고 있는 대리기사들한테 또 다른 짐을 지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대리운전이 이제 서비스로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제 국민과의 교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대리운전을 약간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왈가왈부할 일도 많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인식과 이런 서비스를 받기 위한 이제
알려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대리운전 그 서비스가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서비스에 밀착되면서 상당히 다양한 경우의 수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사회 속에서 이미 성폭력, 음주운전 이 두 가지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범죄가 돼 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음주운전 방지라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음주운전 방지의 유일한 대안은 대리운전이에요. 그리고 이건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의 독특한 이미 발전되어 있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이 가능한 거죠. 저는 이렇게 먼저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그 시민들의 나름대로 그 몇 가지 도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제로 대리운전이야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는 음주운전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이 서비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럼 무엇보다도 이 자신의 차량에 핸들을 움켜쥐고 있는 대리기사야말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는 자신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잠시라도 가는 동안만큼이라도 좀 더 편안하고도 좋은 환경 속에서 운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 대리운전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이 점은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손님들이 어떤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한다 할지라도 오는 기사는 그 기사가 그 기사예요. 흔히 이거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예,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 자기 콜센터 단골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손님 좋은 기사님을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콜센터의 직원조차도 어떤 기사가 가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로 콜이 올라오면 어떤 소속의 기사이건 그 콜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여권에 있는 기사가 먼저 터치를 해서 그 콜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한다 할지라도 다 같은 플랫폼에 콜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 군데 전화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암만 해도 술에 취하시고 피곤한 상태 속에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손님들께서는 빨리 대리기사가 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콜센터 이래저래 전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전화하고 저기에 전화하고 결국 그 콜이기 때문에 기사가 오는 것은 군데군데 두루두루 여러 군데 전화한다고 기사가 빨리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돼버리면 그 콜 수행에 어떤 혼선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님께서 빨리 가고자 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더 늦게 그리고 더 비싼 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많다는 거. 그리고 기사들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혼돈스럽고 서로 간에 불편함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빨리 가겠다고 여러 군데 전화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둘째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다시피 그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단골업체를 사용하시는 게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그 뒷처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빨리 가겠다고 그리고 요금을 좀 절약하겠다고 그냥 길거리에서 즉석에서 기사와 1대1로 거래를 해서 그 대리운전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길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난다 그럴 때 대리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되기 힘들 수가 있고 또한 그 기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속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길빵이라고 하는 즉석에서 그 기사를 불러서 운행을 시키는 이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연초부터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와 이제 대리업계 간의 갈등이 계속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이 합의점을 아직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이유로 이제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고 지금 악화일로에 빠져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비판을 무릅쓰고 카카오가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대리기사들의 절절한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리운전 시장이 터무니없는 이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는데
카카오가 자그마한 대안이라도 되길 바랬던 우리 대리기사 정말 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던 거죠. 업자들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고 카카오 본사 앞에 수백 명이 몰려가서 극렬한 저항을 할 때도 우리 대리기사들이 밤잠 자지 못하고 거기에 맞서는 맞불 집회를 통해서 무슨 소리냐,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아니라 골목 깡패를 소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러한 그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저희들은 정말 온몸으로 환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카카오 역시 기존의 불량업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갖고 있는 일정한 자기들의 그 뭐 카카오 톡이라든가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되어 있는 현실을 기만하고 오히려 좀 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갑질을 저지르고 있는 게 지금 카카오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해보면 카카오도 기존 업자 못지않는 고율의 수수료를 그대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정된 콜을 가지고 기사를 무한무집을 하고 있어요. 이미 카카오가 시장에 등장하기 전에도 12만 명이 넘는 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넘쳐나는 기사 때문에 기사들의 고통이 더 심했는데, 이제는 카카오가 작년 스스로가 발표한 레포트에도 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하루 발생하는 콜이 한 3만 콜 정도 되는데, 자기들 카카오 기사가 12만 4천 명이라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고. 하루에 콜은 3만 개야. 기사는 12만 명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카카오 기사가 하룻밤에 콜 하나도 못 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그 100% 되는 기사들이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기사들은 다른 콜도 같이 타는 기존의 기사들이지만, 예컨대 출근율이 한 30-40% 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그러면 안 돼도 하루에 5만 명의 카카오 기사가 밤에 일을 한다는 건데 5-6만 명의 기사들이 3만 콜을 한다는 건 결국 뭐가 됩니까? 카카오 기사가 하루에 한 콜도 못 한다는 거예요. 카카오가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기사들을 무한 모집해 놓고 모집되어 있는 기사들한테 역구를 찔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업계에서는 이미 한정된 콜을 가지고 기사를 과도하게 모집해 가지고 콜이 없어 고통이 오는 기사들이 역구를 찔러가지고 급행료를 강요해서 급행료를 낸 기사들한테 먼저 콜을 주겠다는 이런 야비한 짓거리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독버섯처럼 은밀하게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고 있죠. 너 돈 콜이 없어 힘들지? 너가 좀 급행료 좀 내고 윗돈을 내면 내가 너 먼저 좋은 콜 줄게.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게 지금 대리운전 시장의 현실인데, 이제는 카카오를 대놓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이미 카카오가 기사를 잔뜩 모집해 놓고 나니까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지 않고 모아놓은 기사들한테 각종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거기서 배를 불리려고 하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부터 뭐 소위 프로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해가지고는 매달 2만 원에 2만 2천 원에 프로서비스 가입료를 내고, 그리고 이중보험료를 내면 더 좋은 콜, 더 많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겠다는 이런 정책을 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기만적이냐면 카카오 콜 자체가 원래 작기 때문에 웃돈을 준다 할지라도 웃돈을 주는 사람 기사들한테 좋은 콜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첫째는. 둘째는 워낙 일거리가 없어 고통을 겪는 기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많은 기사들이 다 가입을 해버리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한테만 주지가 않고 다른 기사한테 다 줘버리면 그런 특별한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는 더욱더 악질적인 또 다른 정책을 발표해서 기사들을 2중 3중으로 더 뜯어내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카카오 기사가 10만 명이 넘잖아요. 2만 원이면 작은 것 같지만 이게 1년에 240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카카오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사들을 기만하고 그리고 착취하면서 배를 불리는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제 카카오가 기존의 불량업자들과 서로 결탁을 하면서 불량업자들의 콜도 처리하는데 이걸 제휴콜이라 그래요. 이 제휴콜을 기사들이 받으면 이제는 이중보험료를 또 부담을 해야 돼요.
이미 기사들은 지금도 콜을 받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이 비싼 대리보험료를 업자들한테 저게 내고 있어요. 1년이면 100만 원 돈만 커다란 보험료를 냈는데, 그런데 이제는 카카오를 통해서 보는 다른 제휴콜을 할 때는 콜당 예를 들어 1,000원씩 이상의 또 다른 대리보험료를 또 지불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콜당 1,000원 이상의 대리보험료, 이중보험료는 이걸 환산하면 수수료가 약 5%가 또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이건 기존 업자분들도 더 악질적인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 기사가 카카오콜을 볼 때는 보험료를 안 내요. 그걸 갖고 이제 생색을 내는데 사실은 안 내는 게 아니라 이미 카카오 기사랄지라도 대부분이 또 다른 기사 2종 3종으로 콜을 프로그램 쓰기 때문에 이미 또 다른 데 보험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신규 업체로서 카카오가 기사들한테 또 다른 보험료를 부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 내는 듯이 하고 있지만 이미 기사는 그 보험료 이미 다 내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건 카카오가 발주한 콜을 할 때는 보험료를 안 내요, 별도로. 그런데 카카오가 다른 업체들의 콜을 받아서 올릴 때는 그걸 제휴콜이라는데 그 콜을 받아 수행할 때는 그 별도의 보험료를 또 내야 돼요. 그쪽에다가 네. 발주한 그 그렇죠. 업체 자동으로 보험료 빠져나가요. 홀당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카카오는 이걸 뭐 어떻게 하냐면 그건 자기들이 받는 게 아니다 얘기를 해요. 바이패스다. 바이패스는 맞아요. 자기들 손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건 무슨 거냐면 카카오가 자기 프로그램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업자들한테 부담하는 로비 자금, 영업비를 기사들한테 뜯어가지고 그대로 주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 영업비를 이중보험료를 통해서 충당하는, 결국 카카오가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카카오가 처음부터 시장에 등장할 때는 20%나 되는 수수료도 많다는 기사들의 반발에 앞으로는 절대 더 이상의 추가의 다른 비용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국민들이 약속을 했는데, 첫째는 그런 약속을 스스로가 어긴 것이고, 둘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만적인 정책을 통해서 기사들한테 2중 3중의 부당이득을 뜯어가고 있는, 또한 이거는 카카오가 터무니없이 많은 기사들을 모아놓고 정상적인 영업이 아니라 기사들의 기사 장사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뜯겠다는 첫 신호에 불과한 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대리운전 기사의 이제 권익 신장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획이 또 궁금한데요. 이제 전국 대리기사 협회가 이제 어떤 과제를 중심으로 이제 행보를 이어가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사실 저희들이 업계 거의 실질적으로 유일한 사단법인이고 나름대로 여러 활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조그만 조직입니다. 해야 할 일은 너무 넘쳐나 있는데요. 홍보라든가 조직과 투쟁력 강화라든가 그리고 기획력이라든가 대외 교선력,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될 숙명과 같은 과제인데,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그런 속에서도 해야 되는 중심적인 과제가 먼저 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첫째는 저희들이 홍보력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유튜브에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들 채널을 좀 정비해서 이번에 민생TV다 이런 저게 명칭을 붙여서 저희들의 유튜버 동영상 홍보 활동을 좀 강화하고 있고요. 둘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리운전법 입법을 위한 캠페인을 좀 더 강화해서 이미 원혜영 의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원께서도 대리운전법 입법 발의해서 좀 더 대리운전 제도화의 과정에 좀 동력을 살리려고 좀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현장에서 활동을 통해서 많은 기사들을 조직하고 교육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기사들의 단결된 힘을 키워야 되는 과제는 일상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고,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저희들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게 이 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한정된 부족한 힘이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나마의 기획력이라든가 대리운전 시장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을 좀 더 조직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이런 교섭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리기사들이 이렇게 잘못된 시장의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런 저희들의 노력은 단지 대리기사들만의 혜택을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피해 당사자로서 저희 대리기사들이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현실이고,
이런 현실을 통해서 공정시장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3주체, 즉 소비자와 업자와 대리기사 간에 공정하고 또 합리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기반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편안하고 안전한 대리운전 서비스를 우리 국민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국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비록 저희들이 작은 힘이나마 한정된 노력을 통해서 한정된 힘을 가지고 이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런 거 과정 하나하나가 세상의 잘못된 현실을 개선해 나가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몸부림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주는 대리기사들이야말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이웃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잠시라도 가는 동안만이라도 좀 더 편안하고 그리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안전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대리운전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